일단 1문제 첫 번째 봅시다. 그러면 10문제가 나와 있고요. 요번에는 제가 $100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저번에 5만 원짜리였죠? $100. 마찬가지 오려 쓰면 안 되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부터 봅시다. 1번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되게 좋은 문제예요. 오늘 문제 1번 아주 좋은데요. 이게 이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제가 함께 물어본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를 함께 물어봤어요. 이걸 내가 지금요. 그럼 봐. 일단 상황을 봐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도권이래요. 수도권. 그렇죠? 그러면 당의 동네가 뭐다? 수도권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수도권이라는 동네에서 그렇죠? A도래요. A도. 그리고 일부는 B시가 있고요. 뭐하죠? 일부는 예를 들어서 C군이다 가정을 합시다. 그렇죠? B시와 C군이 있다. 이 그림이 군이 더 커 보이면 안 되는데 다시 뭐라고요? 명에서 여기 봐요. 수도권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A도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일부분이 뭐하죠? B시와 C군이라는 걸로 나눠져 있다고 봐봅시다. C군, B시. 있습니다. 이런 경우일 때 B시에 대한 인구는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20만 명이라고 인구를 줬어요. 그렇죠? 그럼 봐요. 그러면 대충 우리가 따져봤을 때 여기가 경기도쯤 되나 보다 싶죠? 느낌이. 수도권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뭐예요? 도지사가 10페이지 보면 뭘 정할까요? 광역 계획권을 정하겠죠. 10페이지 왼쪽 중간에 보면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겁니다. 같은 도에 있으니까 도지사 광역계획권 정하고 여기서 뭘 만들어 이제 여기서 광역도시계획을 만들겠지? 해봐봐요. 광역도시계획 그럼 광역도시는 누가? B시와 C군이 공동으로 수립하겠지. 10페이지 왼쪽 밑에 시군의 공동수립 됐죠? 그러면 여기서 틀린 걸 물어보고 있는데 1번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A 도지사가 하며 맞지? 광역도시 계획은 B시장과 C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맞는 지문 됐죠? 그 얘기. 두 번째 봅시다. B시의 시장은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OX. 옥스 누구야? 옥스. 뭐라고요? 만들어야지. 11페이지 오른쪽 위에 봐요. 11페이지 오른쪽 위에 B시에서 도시 기본 계획을 안 만다는 말은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일 때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B시는 수도권이에요. 인구도 10만 이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B시장이 기본계획 안 만들겠어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계획 안 만들어요? 말도 안 되지. 만들어야죠. 동시만족이니까. 11페이지 오른쪽 위에. 그렇죠? 그리고 C군수도 뭐가 되어? 당연히 도 밑에 있는 C군이니까 광역시 군이 아니잖아요. 그럼 도시계획 만들어야 하겠죠. 그렇죠? 그럼 봐요. C군은 도시계획을 만들게 되는데 봐봐. 예를 들어서 C군수가 입안한 뭐라고 되어 있죠? 지구단위 계획. 원래 C군수가 입안했다면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의 결정은 도지사가 하는 게 맞아요. C군수면. 근데 13페이지 왼쪽 밑에 무엇은? 지구단위 계획이면 13페이지 왼쪽 밑에 지구단위 계획이면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고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군포시 인구 20만도 안 됩니다. 그럼 군포시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결정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렇지. 하지만 군포시의 3번 지구단위 계획을 만든다면 일부에 대한 거라 대도시 아닌 시군도 직접 결정할 수 있거든요. 이 포인트는 뭐예요? 지구단위 계획이잖아. 그러면 A도 결정이 아니라 C군수가 직접적으로 결정한다고 봐야지 되겠지. 그래서 A도가 결정해야 한다? 틀린 거예요. 이 문제 아주 괜찮아요. 1, 2, 3번이 하나의 보기를 가지고 다 물어본 거예요, 지금.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13페이지 왼쪽 밑에 지구단위 계획이면 시장 군수도 직접 결정할 수 있다. 대도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알겠습니까? 찌질하잖아. 광명시 인구 30만도 안 돼. 관리계획 위반했어. 원래 도가 결정해. 하지만 광명시 철산동의 재개발 지구단위 계획이었어. 일부에 대한 것까지 도안 설정받으래. 이건 찌질해. 일부에 대한 건 시군도 대도시 아니어도 직접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 부합인 거 알고 있죠?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의 부합인 거니까 B시의 기본 계획은 광역도시 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광역도시 계획 우선하겠죠. 상위 계획 우선. 그 다음에 C군수와 수립하는 뭐야? 관리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 다르면 국가계획 우선.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하게 매번 하는 얘기. 그렇죠? 8페이지 제가 오른쪽 맨 위부터 오른쪽 맨 밑까지 8페이지 왼쪽 맨 위에서 맨 밑에까지 계획의 지위에 대한 부분들 적어놨어 제가. 됐습니까? 1번 답은 3번. 너무 좋아요. 챙겨놓고요. 2번입니다. 용도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봐봐요. 용도구역. 이 문제도 좋습니다. 이 문제는 페이지 20페이지를 펴보세요. 봅시다. 일로 와봐봐요. 그러면 용도구역은 제가 매번 설명을 드리죠. 일단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계획해서 토지 이용 규제를 할 때 주의할 건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해서 용도 지역을 정하고 용도 지구를 정하고 용도 구역을 정해요. 그 중에 용도 구역은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게 정하는 건데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어디? 우리 20페이지 제수시도 입이다. 시작. 제수시도 입이다.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다. 시작. 항상 외울 때 앞에 뭔지 같이 얘기해야 돼.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누가 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써있죠. 보안상 문제. 수산자원보호 누가 정하죠? 해양수산부 장관. 그 다음 시가와 주정구역은 누구? 시도지사지만 국가계획과 연계되어 있다면 국장. 그림책 보면서 봐. 나만 보지 말고. 내가 마음은 아는데 보면서 봐. 뭐라고요? 그 다음 도시자연보호구역. 웃는다는 말은 아니라는 얘기네. 그 마음이. 뭐라고요? 그러면 도시자연보호구역은 시도대장에. 그리고 행위제한을 봐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행위제한은 따로 법이 있어요. 도시공원, 녹지 등 법률.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의 행위제한은 별표 24에 따로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것만 허가받아 하는 거야. 오른쪽에 그림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결정권자가 정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규제를 가하지. 그리고 21페이지 왼쪽 밑에 있듯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에 6항이 추가됐는데 뭐 도시첨단산업단지 21페이지 왼쪽 밑에 또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그 다음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한 지역 이거 세 가지가 6번에 신설됐으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2번 문제에 대한 용도구역. 물론 다음 페이지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오늘 또 먼저 얘기해 봅니다. 그럼 1번 문제 봅시다. 2번 문제 봅시다. 용도구역에 대한 설명 틀린 거래요. 그러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사업 외의 개발행위는 별표 24행위에 한정하여 허가받아 할 수 있다. 이건 뭐야? 시가와 조정구역이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아니겠지. 시가와 조정구역 정답은 1번이에요. 됐죠? 두 번째.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로 행위 제한이 있고 용도구역 중 유일하게 기간이 있는 거 5년 이상 20년 이내. 이 기간은 바로 작년 기출이었죠. 용도구역 중에 유일하게 기간이 있는 거 시가와 조정구역. 20페이지 왼쪽에 있죠?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 알겠습니까? 그 얘기. 그 다음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계획으로 뭐하게 되죠?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하는 지역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에 지정할 수 있으니까 맞는 거죠.
새로 들어온 지문이니까 내용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경제 기반형만이 아니라 근린재생형에 대한 부분도 입지규제, 최소고액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 1번.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도 꽤 중요하죠. 그림책의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됐죠? 일단 도시계획의 시설 결정에 대해서 도시계획의 시설 사업을 시행한다는 거죠. 뭐라고요? 도시계획의 시설 결정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31페이지에서.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 만들고 시행자가 누군지 본 다음에 실시계획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하죠. 그럼 당연히 요 A란 자의 토지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그죠? 장기간 미집행된다. 기억나요? 열대치고 매수 청구. 10년 지난 토지 지목이 되면 A 토지의 소유자는 시행자 등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20년 지나게 되면 세월이 흘러가서 20년이 되면은 다음 날은 실효하잖아요. 뭐가? 도시계획설 결정이. 이게 매수 청구되고 실효가 되려면 모두 없어야지 실시계획도 없이 아무것도 안 했어야만 이게 인정돼. 뭐라고요? 실시계획도 없이 아무것도 안 했어야만 인정되거든, 이게. 그렇죠? 그런데 시행자가 이 A의 권리보호 조치를 무력화시키려고 10년이 지났는데 이제서 실시계획을 만들어. 실시계획 만들었다면 사업을 뭐하죠? 우리는 지연시켰다고 볼 수, 사업을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실시계획조차도 없어야지 안 하고 있다고 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매수 청구나 실효 못 되게 하려고 시행자가 10년 지났는데 인제 실시계획 만드는 거야. 이놈의 자식이 꼼수 부리네. 그래서 5년 주는 거야. 5년 지나도록 뭐하죠? 재결 신청 같은 게 없다라고 한다면 5년 된 다음 날에 실시계획 자체를 잃게 합니다. 이래서 사건보호 조치를 유지시키고 싶었던 거죠. 31페이지 오른쪽 중간 그래프 보이죠? 그 그래프가 요겁니다. 31페이지 오른쪽 중간 그래프. 찾았습니까? 31 폈어요? 읽어볼게요. 도시계획의 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라는 것의 이후 실시계획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결 신청하지 아니했다면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 지난 날 다음 날에 실시계획 자체는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10년, 5년짜리 일단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음 주는 실효 31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있는 건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 오늘은 일단 뭐다? 10년, 5년짜리에 대한 의도 먼저 파악하십니다. 이거 요번에 거의 기출각이에요. 절대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 그렇죠? 그 얘기 답은. 그러면 10년, 5년이니까 정답은 2번이겠죠. 10년, 5년 정답은 2번. 4번 문제입니다. 개발법. 개발법. 그러면 43페이지 봐봅시다. 개발법 43페이지. 그럼 봐요.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걸 진행한다는 거죠. 뭐 말이야. 도시개발사업. 그럼 봐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의 오른쪽 위 43페이지 위에 보면 지정권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게 이제 언급이 되어져요. 지정권자가 누구냐. 43 오른쪽 위. 솔직히 말하면 정말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라는데 43페이지에서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는 게 나온 뭐다? 국장의 개발구역 지정 사유예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하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는데 이 국장의 지정 사유는 언제든지 암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매번 얘기하는 거 국가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국가. 그리고 뭐 요청이 있었다. 그 다음에 제한이 있었다. 그 다음에 불협이 됐다. 천재지변이다. 이럴 때 보통 국장이 정하거든요. 근데 요청이란 말 나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요청. 제한이란 말이 나오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장의 요청입니다. 제한입니다. 그렇죠? 요청은 누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제안은 누구?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에 장의했을 때 국장에 정해야 돼 있어요. 이것도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문제니까 반드시 챙겨 놓으셔야 되고요. 첫 번째 봐봐. 키워드. 요청이 키워드야. 그러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요청이니까 장관, 기획은 맞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요청이니까 장관, 기획은 맞잖아. 그렇죠? 그리고 니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해서 국장이 정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43페이지 위에 보면서 봐요. 됐죠? 지금 문제 푸는 게 목적이 아니야. 내용 보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제안이란 단어가 보여요. 제안. 제안했을 때 국장이 정하는 사유는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장이에요. 그림책 어디? 43 오른쪽 위.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장이니까 지자체장이 제안했을 때 국장이 정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자체장은 그리고 제안권도 없어요. 지가 직접 정하면 되기 때문에 제안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 그 다음, 리을번. 둘 이상에 걸치는 경우로서 시도, 대도시의 시장이 협의가 됐대. 협의됐으면 둘이 협의한 대로 하면 되지. 협의가 안 됐을 때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그렇죠? 그럼 답은 몇 번이야? 1번이야, 기읍. 이게 요즘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통 하나 답으로 만들어요. 그렇죠? 3개도 많이 줘, 요즘에. 4개도 안 주는 경우가 많아. 뭐라고요? 3개 정도 주는 것도 많습니다. 분명히 이게 3개만 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거든. 요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맞춰보시기 바라고요. 5번입니다. 정비법의 조합 정관입니다. 요건 61페이지 봐보세요. 61페이지. 61. 조합의 정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61. 조합의 정관. 여기 봅시다. 일단 정비사업을 시행하자. 그럼 노분량 건축물 개량을 위한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조합이겠죠. 조합. 그렇죠? 그럼 조합을 만들어 시행을 할 때 정비법은 이해관계인이 많다 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을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추진위원회에서. 그러면 61페이지 왼쪽 맨 밑에 추진위에서 뭘 하냐면 정관 초안 작성을 해요. 왼쪽 끝에 업무. 초안 작성을 하는 건 추진위원회입니다. 왼쪽 끝에. 그리고 61페이지 정 가운데 정관을 확정짓는 건 창립총회입니다. 61페이지 정 가운데 정관을 확정짓는 건 뭐다? 창립총회. 굉장히 중요하죠. 봐봐요. 이거 봐요. 그럼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1번.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정관 초안을 작성한다. 추진위원회. 까먹지 말고. 그 다음 인가신청 전 개최하는 창립총회에는 조합 정관을 확정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조합 정관 확정 업무. 됐죠? 그리고 내용에서 63페이지 정 가운데 봐봐요. 왼쪽 밑에. 63페이지 왼쪽 밑에 보면 정관 변경의 총회 의결 정족이 나올 겁니다. 원래 63페이지 왼쪽 밑에 보면 총회 의결은 과반수 출석의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원래는. 하지만 정관의 변경같이 중요한 일은 조합원의 과반수의 의결에 의해서 그냥 출석 정보와 관계없이 조합원 과반수, 그렇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항은 뭐? 봐봐. 정관을 변경해도 중요한 사항은 뭐가 되어진다? 3분의 2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데 뭐가 중요하냐? 조합원 자격. 보입니까? 제명 탈퇴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시공자, 비용, 선정 같은 거. 그렇죠? 정비구역 위치 면적. 이런 중요한 것들은 중요하니까 정관 변경 총회가 4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라는 걸로 뭐가 된다? 강화하게 되겠죠. 정리합니다. 원래 총회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입니다. 하지만 정관 변경은 중요하니까 일반적인 정관 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과반수 조합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 가지고 인가받아 정합니다. 청산금의 징수 방법은 일반적인 정관이니까. 그죠? 하지만 중요한 정관 내용은 뭐다? 조합원 자격 등은
3분의 2 이상에 대한 뭐하죠? 찬성으로 시군 등 인가받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63 왼쪽 밑에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겠죠. 제가 정관 가지고 조문을 찾아봤어요. 다. 그래서 내용들을 정리한 거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63 정 가운데 대의원의 대행불가 사유. 63 정 가운데 대의원의 대행불가 사유. 정관의 변경은 중요하니까 꼭 총회해야 돼요. 대행할 수 없다. 뭐라고요? 정관의 변경은 중요하니까 꼭 총회에 대해서 대행할 수 없다. 그럼 봐봐요.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사항 중에서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에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는 없습니다. 즉 꼭 총회해야 한다는 얘기죠. 중요하니까. 아셨죠? 굉장히 좋은 문제죠. 그래서 5번 문제에 대한 질문들 잘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아주 엄선한 문제들이니까 잘 보시면 돼요. 됐습니다. 그러면 6번 문제 봅시다. 건축법으로 갑시다. 건축법 77페이지 오른쪽에 봅니다. 건축법 77페이지 오른쪽. 그러면 건축법 내용 나올 때 저는 오른쪽 77페이지 문제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오른쪽 위에 건축법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이건 문화재 같은 거 얘기하는 거잖아. 아예 제외하는 거. 하지만 건축법을 전면 적용한다? 봐봐요. 용도지역이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보간대인데 여기서 도시지역이면 건축법은 전면 적용돼요. 복잡하니까. 게다가 동읍에 대한 지역도 건축법 전면 적용되고 또 지구단위 계획 구역과 관련된 것도 건축법 전면 적용됩니다. 하지만 도시도 아니고 동읍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도 아닌 어디? 여기 A 섹터. 저 푸른 초원 위에 뭐야 그 다음에? 지랄하고 자빠졌네 하면 안 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져야지. 그러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는데 사람들이 나 집 짓는 거 알까? 몰라. 분쟁이 안 생겨. 도시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동읍도 아닌 곳이잖아. 77 오른쪽 밑에. 그러면 A 섹터는 대지, 도로, 건축선, 대지 분할 제한, 방화주 건축물 이런 것들은 적용하지 않겠다고. 77 오른쪽 맨 밑에. 됐습니까? 그럼 지금 뭐야? 그래서 외의 지역으로 동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는 다음에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니하는 걸로 옳은 걸 고르셔야 했지. 그럼 봐.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 적용하지 않고 대지 분할 제한 적용하지 않지. 답은 니은 디귿 2번. 기읍과 리을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문이 없지. 알겠습니까? 적용하지 않는다. 77 오른쪽 밑에. 7번 완전 중요하죠. 83페이지 공개공지. 83페이지 왼쪽 밑에 공개공지. 이건 완전 요번 33의 기출로 정해진 겁니다. 매번 얘기하는 거. 공개된 공지를 만들어줘서 지나가는 삐뿔 좀 쉬었다 가게 해주세요. 그럼 봐보세요.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건물이 있어요. 그럼 봐봐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건물에는 뭐하죠? 공개해 놓은 공지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공개해 놓은 공지에다가 이렇게 긴 의자, 벤치 같은 거, 파고라 같은 거 만들어서 지나가는 삐뿔들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에 대한 시설을 만들어줘요. 이걸 공개공지라고 해요. 그럼 공개공지는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당연히 모여야 되지, 지역이 있을 거고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건축물에 용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맞는 면적이 있겠죠. 됐죠? 1준위 상준위가 83 왼쪽 밑에 1준위 상준위가. 그러면 공업지역은 뭐가 된다? 당연히 공업지역은 일반 공업일 리가 없죠. 준공업지역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종판 운업수기가, 시작. 문종판 운업수기가 의숙이 아니죠. 업숙이죠. 업수가 의숙이 어디 있니? 업수가 다중이용 건축물. 엊그저께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이상곤셉 수업 듣는 분 이거 올라왔어요.
나도 봤지. 의숙이 업숙이 말고 하나 뭐죠? 이러면서 올라왔어. 근데 답변 내가 안 했지. 나한테 한 거 해명한 게 아니니까. 누군가 답변하겠지 했더니 30분 후 띵동 뭐 글이 올라왔더라 보니까 하더니 동숙이요. 영업하면 판동숙이요. 이러면서 올라왔더라고. 그런 거 참 미치지. 기억이 안 나면. 그렇죠? 근데 주의할 건 판매성에 관련된 것 중에서 농수산물 유통설은 빼거든. 농수산물 유통설은 관련 법에 더 하게 돼 있으니까. 문종판 운업숙인데 농수산물 유통설 제외. 확인해서 그림책 됐죠? 그리고 운수는 여객용만 얘기하는 거고. 알았죠? 면적은 얼마? 종교는 맞는데 면적은 5,0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됩니다. 4,000이면 안 됩니다. 종교는 맞아. 3종 일반의 종교도 가능하고 하지만 5,000 이상일 때 얘기하는 거지 4,000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2번 답하신 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 주의할 건 10%는 맞는데 바닥 면적의 10%가 아니라 대지 면적의 10%예요. 미치겠죠? 답이 없어요. 없다. 그렇죠? 실제 이게 평가상 문제였어요. 건축 면적의 10% 이하, 바닥 면적의 10% 이하 못 살아요. 대지 면적의 10% 이하예요. 이거 배우면 어떻게 돼요? 다 틀리는 거야 이제. 아마 오늘 99%가 2번 썼을 거야 보나마나. 1번 쓰시 손 들어봐. 1번. 오, 한 명 맞았어. 2명이야. 아마 어쨌건. 그래서 바닥 면적이 아니라 대지 면적에. 그렇습니까? 그거. 항상 이 면적 나와 있을 때 현혹당하면 안 돼. 다른 뭔가 없나 잘 봐봐야 돼. 아셨죠? 그 정도. 8번 봅시다.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 문제는 93페이지. 리모델링 93페이지입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문제는 매번 얘기하듯이 주택법의 리모델링은 뭐다?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얘기합니다. 그럼 공동주택이 노후와 억제와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이라든가 증축이라는 걸 하는 걸 주택법상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수선 이루어질 땐 93페이지에 있죠. 10년 이상 된 거 얘기하는 거고 증축이 될 땐 15년 이상 된 거를 얘기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됐죠? 이게 기본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는 건축법과 달리 개축이란 말은 없으니까 혼동하지 말고 건축법은 개축 써 있는데 주택법은 개축이란 말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 그럴 때 주의할 거. 첫 번째, 노후와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한 대수선 내지는 증축. 여기에 신축이니 개축이니 안 돼. 여기는. 그 다음 증축이 이루어진다. 그럼 증축이면 위험하면 안 되니까 안전진단 거치라고 돼 있지. 너무 위험하면 재건축하라고 얘기했고 93페이지 왼쪽에 보면. 그리고 증축할 때 증축 가능한 면적의 비율은 뭐하죠? 전체에 대한 부분에 뭐가 된다? 15년이 이상이 된 걸 얘기하는 것이면서 전용 면적이 얼마? 30% 이내에서 전유 부분을 증축할 수 있습니다. 30%. 그러니까 증축되는 부분은 뭐다? 전유 부분의 30% 이내만 되는 거야. 하지만 85 미만이면 40%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85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40%일 리는 없겠죠. 왜 작은 걸 더 많이 하게 해줘? 작으니까. 쓸만하지가 않잖아. 증축을 더 가능케 해줘야지 하겠지. 리모델링을. 알겠죠? 그래서 40% 이내일 땐 85 미만인 거 얘기하는 거. 그게 아니면 원칙은 30%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 그 다음, 리모델링의 경우 증가되는 세대수가 얼마? 30세대 이상이면 리모델링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정답은 3번이죠. 20세대가 아니라 30세대 이상. 리모델링도 뭐다? 증가세대가 30세대 이상은 되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 까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주의할 거 저번에 얘기했죠. 50세대 이상이면 심의 받아라. 요번에 7월달 모의고사니까 기억해 놓으세요. 뭐라고요? 증가세대가 50세대 이상이면 시군구 도시계획원에 심의 거쳐라. 왜? 각종 도시계획 고려해 봐야 되거든. 50세대가 늘면요. 동네 인프라 기반시설 부족해요. 여러 가지 도시계획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50세대 이상이면 심의 거쳐라. 요번에 7월 모의고사니까 잘 보고 이해해 놓고요. 그 다음에 각 세대 증축 가능한 면적의 범위 내에서 합산한 면적의 범위의 기존 세대의 15% 이내의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할 수 있다.
요번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중요하죠. 세대수를 뭐다? 증가시킨다고 한다면 전체 세대 몇 프로? 15% 이내. 전용 면적 30% 이내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세대수를 증가시킨다면 전체 세대 얼마? 15% 이내로만 됩니다. 93페이지 왼쪽 밑에. 그림책 확인하면서 봐요. 그 다음에 수직 증축을 허용할 수도 있다. 근데 수직 증축은 뭐라 했어요? 제가 내용으로 봤을 때 수직 증축은 15층 이상이면 3개층까지죠. 그러니까 3개층을 증축할 수 있겠죠. 14층 이하면 2개층까지죠. 그럼 지금은 20층이니까 3개층 맞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들. 정답은 3번. 매도 청구 조문 다 했습니다. 97페이지 가운데 밑에 봐봐요. 97페이지 가운데 밑에. 매도 청구. 그러면 리모델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매도 청구 조문이 보일 거예요. 97페이지 가운데 맨 밑에. 리모델링은 재건축의 대체제 같은 거다. 그래서 재건축처럼 안전진단도 있고 매도 청구 조문도 있다. 리모델링은. 가운데 97페이지 하단. 그러면 리모델링의 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 봐봐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허가를 위한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의 주택 토지에 뭐 할 수 있다?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지역 직장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도 청구가 말이 안 되죠. 하지만 리모델링 조합은 다 소유자라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 재건축처럼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97 가운데 밑에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니은번은 102페이지 왼쪽 위에 봅시다. 102페이지 왼쪽 위. 그러면 알바가 놓고 사업계획 승인하는데 알바가 놓고 안 파는 경우 등이 있다. 뭐라고요? 사업계획 승인하는데 102페이지 위 알바가 놓고 안 팔아. 그러면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를 청구한다. 사업계획 승인할 때 알바가 놓고 안 파는 경우라 한다면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를 청구할 수 있으려면 몇 프로? 그렇지. 95% 이상에 대한 부분에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포인트는 모든이란 말을 찾은 자가 포인트입니다. 모든을 못 찾으면 못 풀어요, 문제를. 그렇죠.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를 청구하려면 95% 이상 확보해 줘야 되겠지. 사업계획 승인할 때 알바가 너한테. 그렇죠. 그 다음 104페이지 왼쪽 위. 요거는 니은번은 103페이지고 그 다음 디귿번은 104페이지고. 됐죠?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시작.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잘 마무리하고 입주하려고 했는데 또 마지막에 사용검사 되고 나서 또 알바가 났네? 이걸 사용검사 후 방지를 위한 매도 청구죠. 일단 소송 제기하려면 대표자 뽑을 때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고 매도 청구 대상 토지에 대한 부분은 전체 5% 미만이어야 하고 그리고 2년 내에 그 병에게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져야지. 매도 청구 의사표시가. 그러면 디귿. 의사표시는 실소유자 병에게 소유권 회복한 날로부터 몇 년? 2년 이내에 송달되어져야 합니다. 몇 년? 2년. 그래서 뭐가 되죠? 정답은 리모델링 95% 2년. 제가 세 가지 매도 청구를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세 가지 매도 청구를 정리하시면서 라인 잡아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아놨습니다. 됐죠? 마지막 농지법입니다. 111페이지. 농지법의 111페이지의 농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농지는 언제든 문제가 나온다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항상 잘 나오는 거니까 농지의 정의는 항상 봐줘야 된다 봐요. 그러면 농지의 정의는 일단 전답과수원, 지목에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 다년생 식물의 재배주로 쓰이는 걸 농지라고 합니다. 말해 실제로 111 왼쪽 위에. 그런데 만약에 조경 목적으로 정말 심었다. 조경 목적으로 정말 식재했다면 이건 조경수인데 농지라 볼 리는 당연히 없겠죠. 조경 목적 식재한 것은 제외합니다. 됐죠? 찾았습니까? 그리고 토지 개량 시설, 방풍민 같은 거, 유지 양배수, 농축산물 생산시설, 곤충사육사, 비닐하우스 이런 것도 다
농지로 봐주겠다. 알겠습니까? 그 얘기. 하지만 다음은 농지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있다. 그럼 언제 농지에 제외되느냐? 봐봐요. 전답과 수원의 지목이 만약에 아니었다면 적어도 농작물 경작 기간이 3년 이상이 돼야 되고 3년 미만이면 농지에서 빠집니다. 전답과 수원이 아닌 토지인데 농작물 경작 기간이 3년 미만이었다면 농지가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3년 이상은 돼야 되겠죠. 보입니까? 111 왼쪽 위에. 그죠? 그리고 다만 임야라고 한다면 임야 300년을 써도 안 됩니다. 임야는 적법하게 전용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전용 허가, 산지를 농지로 바꾸는 전용 허가 안 받았어. 그리고 농지로 썼어. 3년 이상. 그래도 임야는 안 됩니다. 만약에 임야를 이럴 때 농지로 봐준다면 우리 주변의 관악산, 인왕산 다 농지됩니다. 이해 가셨죠? 말도 안 돼요. 3년 이상 됐을 때 농지로 보지만 전답과 수원이 아니어도 임야만큼은 안 됩니다. 전용 허가를 적법하게 거쳐야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정도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초지법에 의한 초지. 뭐라고요? 초지법에 의한 초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가 된다?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초지법에 의한 초지.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게 목초지를 제외하는 건 달라요. 초지법에 조성된 초지일 때만 빼는 거야. 오해하면 안 돼. 초지법이 아니라 그냥 농지법에서 목초지를 제외한다면 농지가 됩니다. 하지만 초지법에 의해서 조성된 초지는 농지가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혼동하지 말고. 그러면 농지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 아니고, 조경 목적 식재 아니고, 지목이 잡종지면 전답과 수원이 아니니까 3년 이상은 돼야 되는데 3년 미만이 됐으니 당연 농지 아니고. 됐죠? 4번. 지목이 임야면 산지 전용 허가를 적법하게 거쳐야 되는데 안 거쳤다니까 농지 아니고. 그리고 5번.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에 설치하는 곤충사육사, 이건 농지가 되겠지. 정답은 5번. 어때요? 안 쉬워요. 농지에 대한 정의도 여러분 까먹을 때쯤 다시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오늘은 첫날이라 오리엔테이션 때문에 좀 시간이 오버됐는데 원래대로는 1시간 안에 끝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정리해서 10문제 오늘 복습했습니다. 쉬었다가 뭐 할까? 이제 오늘 진도 나갑니다.